네. 원룸으로 신고가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고시원이 취사시설을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취사시설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취재를 해왔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정지훈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에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으니까요. 실제로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이 좀 많이 있던가요? 네, 실제로 원룸처럼 이렇게 버젓이 광고를 하고 하지만 그런 고시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원룸 거래가 활발한 한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제 취사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원룸이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 실제 가보면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싱크대 등이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아보면 그것이 원룸이 아니라 고시원으로 용도가 표기된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대학가 주변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위반 건축물들을 또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사실 고시원 불법 용도 변경과 이로 인해서 안전 위험은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일단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라는 이런 규모가 규제가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떠나서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 보면 원룸인지 또 고시원인지 어느 정도 좀 분간이 가능하거든요. 원룸으로 광고가 나온 곳을 실제 가보면 원룸처럼 그렇게 취사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데 실제 크기가 마치 고시원처럼 그렇게 작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이런 곳들만 체크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아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적발이 쉽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속을 동행했던 그 구청 직원 말씀으로는 인력과 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적발 후에 취사시설 철거를 명령을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것이 바로 이행 강제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경찰서가 아니라 구청에서 청구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1년에 최대 2번까지 또 부과가 됩니다. 고시원에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를 해서 또 적발이 되면 일정 제한 기간을 주는데 그 철거 기간을 넘기면 이제 부과가 되는 게 바로 이행 강제금인데요. 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어느 정도 돼야 업주들도 부담을 갖고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이행 강제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조사를 해봤나요? 네, 이렇게 부과되는 금액은 상당히 좀 컸습니다. 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6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이제 신고를 고시원으로 하고 원룸으로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실제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보면 약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1년에 한 8천만 원 네. 이상 이행 강제금이 나올 수도 두 번 있다는 적발이 얘기인데 가능하니까요. 네. 예. 상당한 수준 같은데 이 정도면 함부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도에도 좀 구멍이 있었는데요. 실제 최근 고시원 업주들이 일부러 탈부착이 쉬운 그런 전기레인지를 사용을 하는데 적발 시 쉽게 이것을 또 제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이제 구청 직원 말로는 이런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속만 피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업주들은 이런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사실 고시원 주민들도 화재가 발생하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룸으로 고쳐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실제로 상당히 좀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신촌의 원룸촌에서 이제 고시원으로 신고를 하고 원룸으로 운영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제 고시원 주인과 전화를 해본 후에 또 세입자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화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에서 음식 같은 거 해 먹어도 괜찮아요? 라면 같은 거. 다 해먹어요. 외국인들도 많아서 걔네는 밥 맨날 해먹거든요. 혹시 안에서 해 먹은 적 있어요? 저는 안 먹는데 거기 많이 해먹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좀 이렇게 취약하고 이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좀 무섭긴 하죠. 해먹는다, 방에서 해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땠나요? 예,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제 원룸의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세입자들은 잘 몰랐지만 네. 실제 세입자들이 좁은 방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경험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나 경찰 그리고 관할 구청 등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실제 이와 같은 위법행위 근절에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실제 피부로 좀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고시원 업주의 안전 불감증과 세입자의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잘 느껴지는데요. 유관기관끼리의 협력으로 철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